한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이 된다. 영국 로이터 통신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29일 로이터는 폴란드와의 계약에 관여한 회사 경영진과 정부 관료 등 13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가 된다라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미국마저 뛰어넘어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 세계 방산시장 규모는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자유무역시대가 끝나고 이 미국을 필두로 극도의 이기주의가 그대로 반영된 이 보호무역이 시작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초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데 현재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린 이 전 세계 상황.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서둘러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최첨단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 세계 방산시장 규모가 현재 3천조 원보다 무려 1,000조 원 이상 더 늘어나 4천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합친 이 삼성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인텔, TSMC 등 전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의 매출액을 전부 더한 이 전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조가 안됩니다. 즉 방산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관심을 받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규모도 2035년에 8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방산시장 규모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시장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훨씬 크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방산시장에서 한국이 곧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하여 이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지켜오던 미국마저 꺾어버리고 압도적인 1위로 등극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순위를 보시면 미국이 40%로 압도적인 1위, 2위가 러시아로 16%입니다. 이어서 3위가 프랑스 11%, 중국 5%, 독일과 이탈리아가 4%씩, 영국 3%, 스페인 2.6%에 이어서 한국이 2.4%로 9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0위는커녕 100위 안에 들까 말까 했던 한국이 몇 년 안에 세계 9위로 등극하며 무기 초강대국인 이스라엘마저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한 번에 세계 2위로 곧 등극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러시아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던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며 무자비하게 사들이던 이 동남아 국가들까지 신기하게도 모두 한 번에 러시아산 무기에서 한국산 무기로 갈아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같은 타이밍에 일제히 이제 러시아산 무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대신 한국산 무기로 모두 교체한다 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무기 수출 세계 2위였던 러시아를 한 번에 흡수해버리고 단숨에 세계 2위에 오른다는 한국. 러시아가 한국의 유일한 돈줄이 끊기자 한국의 보복을 예고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전쟁을 종료하는 유일한 열쇠라고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리고 있었던 우크라군이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군을 완전히 밀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내자 다급해진 푸틴은 북한에 러시아산 무기를 대규모 공급해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이 한국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적인 상황인데 최근 한화가 공개한 최첨단 무기들을 본 무기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 전세계 방산시장 50% 이상을 싹쓸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최근 세계 3대 조선사이자 잠수함 시장 압도적인 1위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며 육해공을 아우르는 유일의 종합방산업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최근 누리호를 2차례나 성공시키며 우주 7대 강국 반열에 오른 한국. 한화가 이 누리호 기술까지 이전받게 된 후 이 전세계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소 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할 생각도 있다 라고 말이죠. 다른 나라 무기회사들이 이제야 인공지능을 무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한화는 이미 인공지능, 로봇, 레이저 등 미래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무기 개발을 완료해 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무인화와 자율주행 등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한 개의 레이더로 전방위 다수 표적에 대해 탐지, 추적, 피하 식별, 미사일 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 3차원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드론 탐지, 무력화 시스템 등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한화의 무기는 바로 이 청검입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생산이 시작됐는데요. 한화와 LIG 넥스원, 풍산 등이 공동 개발한 청검은 하늘의 검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탱크 저격수, 탱크 스나이퍼스를 줄여서 테이퍼스라고 불립니다. 탱크가 아무리 강력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청검에는 무조건 뚫립니다. 게다가 청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 모드 탐색기가 탑재됐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탐지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표적을 지정하고 발사하면 목표까지 자동으로 가서 타격하는 유도 능력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청검 하나만으로 향후 10년 동안 2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의 첨단 무기에 놀란 캐나다는 심지어 눈으로 보지도 않고 이 한화와 60조 원짜리 계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는 CPSP는 이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을 구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앞서 캐나다 의회에선 급변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관련 프로젝트가 신설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 사업을 통해 8에서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600억 캐나다 달러,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는 처음에 한국의 한화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이렇게 두 개를 유력한 후보로 생각하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처음부터 고민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죠. 가격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비싼 데다가 사후 관리 서비스도 좋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캐나다 연방조달청이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의 한화 옥포 조선소와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고 다음 4일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찾아 잠수함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기 전문가는 방산 수출이라는 게 기술이나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요국과의 관계, 수요국이 처한 외교, 안보적 상황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한화가 사회이사로 영입한 인물이 바로 조지 프레스코 부시, 우리가 아는 미국 부시 대통령 가문의 그 부시입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이 한미교류협회 초대 회장을 맡은 뒤부터 한화 가문과 부시 가문은 집안끼리 교류할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지 P. 부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면서 10년간 미 해군에 복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한화는 일본과 달리 잠수함 퀄리티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사업, 특히 북미에서 초대형 수주를 싹쓸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갖춘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조지 P. 부시가 미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적이 있다는 건데요. 현재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국방수장 웨인 에어 국방참모총장도 비슷한 시기에 아프간에서 복무했었습니다. 특히 에어 장군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사람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올라 한국에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명예평택 시민으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도 선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한화는 최근 미국에서도 로비 자금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미국 정치인들을 정치적 성향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낼 이 데니 오브라이언 폭스코퍼레이션 수석 부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수석 부사장은 2003에서 2006년 당시에 바이든 상원의원의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2008년에는 부통령으로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정치이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근에는 폭스사 부사장 겸 정부관계 책임자로서 이 회사의 입법, 규제 및 전략 정책 문제를 주도했습니다. 한화가 친바이든계 인사만 영입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화의 사회이사로 선임된 에드원 퓰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센터 회장은 오브라이언 수석 부사장과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퓰너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책 멘토로 불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 잠룡으로 불리는 조지 부시의 조카까지 한화 사회이사로 영입하면서 한화는 미국 정치권마저 주무르며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즉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았던 미국의 수십조 규모 군함 정비 사업을 한화가 최초로 따내는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